아니요, 이 비좁은 거 봐. 그 이제 뭐 좀 정책 공약을 한 번에 다 발표를 하려다가 좀 여기 자주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분야별로 나눠서 계속 좀 오는 걸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처음 할 건 좀 일자리하고 신산업 관련된 거 먼저 하고 계속 방문을 해서 좀 공약 나누고 여러분들 듣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로 일자리와 신산업 육성 관련된 저희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익산 발전 완성 비전 1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예비 후보 한병보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로 막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선의 힘, 한병도의 공약, 익산 발전 완성 비전 1탄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부자가 급변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중해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극심한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우리 익산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입법 성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쌓았다면 앞으로 4년은 제가 발로 직접 뛰고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그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했고 민주당의 철학적 기반을 이어받은 정책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라는 익산의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대폭 늘려 청년, 농협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익산형 일자리를 만들고 국립통합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든든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익산을 명실상부한 식품 수도로 키워내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대규모 투자 부지를 확보하고 신산업 푸드테크를 접목시켜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단 조성 과정에서 규제 특례와 과감한 지원 혜택을 발굴하는 한편 저 한병도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유수의 식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나아가 ICT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식품문화 복합 3단을 전국의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개별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인력을 증원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익산을 동북아 식품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향후 100년간 익산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에도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와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 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기업과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 인체 동물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정치력을 집중하는 한편 제3단 확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규 조성될 제5산단을 아리백
특화산단으로 조성해 익산을 첨단 바이오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력, 참일꾼 한병도가 삼성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역 발전에 힘있게 이끌겠습니다. 항시 낮고 겸손한 태도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작은 현안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김수도 의원님 같이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펜 좀. 그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남다른 경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청와대 네. 문재인 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경무 시절, 청와대 경무 수석도 하셨고 하니까 네. 탁월한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난 그 지금 3선에 도전하시는데 예. 이 개선 때 그리고 그 청와대 전문 수석들도 예. 익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참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난 4년 동안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익산이 지금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인구가 27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30만이 좀 무너졌거든요. 그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뭘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공약이라고 내놓은 그 많은 그 공약들이 기존에 이미 그 정치권에서 이미 다 나왔던 공약이에요. 대부분이가.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익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 의구심이 든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공약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또 시민단체하고 어떤 토론회를 가지고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법 하나하나 통과를 시키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멸 위기 지역을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배경은 고민의 출발은 바로 익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고 우리 전라북도 시군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기지역보다는 주로 군 단위가 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 익산은 관심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것에 이 법을 통과한 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이 되면 이 법률의 미비성을 좀 강화를 해서 관심 지역에서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안이 인구 감소 위기를 지원하는 그 법안을 제가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 균형발전 특별법도 국민의 출발이 우리 익산의 인구 감소와 낙후에서 그 법안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거의 1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의원들이 도전하고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사실 출발은 우리 익산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제가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국힘에서 모 의원이 또 막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또 제가 그 이후에 원내 수석을 해서 그 법안을 다시 행안위로 끌고 와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키는 게 그냥 바로바로 법안을 개원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3법 자체가 우리 익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을 통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히 제가 실력이라고 이야기한 건 이 법안 하나하나를 통과를 하면서 우리 내부를 설득하고 국힘하고 맞닥뜨렸을 때 이거 정말 정면으로 돌파하는 나름 정치력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련된 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법을 모두 통과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스스로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이 선거구를 유지하는데도 아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려고 했을 때 우리 전북 정치권이 똘똘해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무너질 뻔했는데 이걸 좀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우리 익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방 모든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이번 선거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요 수도권은 매년 지역구를 계속 늘려요. 그리고 지방은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계속 급격히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군 단위는 이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부각이 됐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 위기를 위해서 좀 더 기민하고 현장감 있게 직접 대응을 해서 효과를 좀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자꾸 무너져가는 핵심이 뭐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오늘 제시한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정이 됐지만 기존 기업들은 향후 평수를 넓게 해가지고요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중견 아니면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주변에 산업군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기존 공약과 이걸 그냥 하지 않았냐. 저희들이 이번 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논의를 했던 건 역시 현장에 있는 우리 뒤에 계신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각 동네, 이제 이후에 각 그 면 단위, 동 단위까지 공약을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이 공약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지금 발표했던 이 공약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 평가센터 이건 그쪽에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건요.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식품 클러스터를 넘어서 지금 동물용 의약품 관련되는요. 향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미 부각이 됐습니다. 반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메카를 우리 익산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우리 익산의 어떤 상식적인 산업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기존 했던 것보다도 앞으로 향후 우리가 발굴하고 추진할 사업이고 이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원, 도의원하고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익산시 정책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나온 이 공약 자체가 정원윤 시장이 내놓은 공약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보님께서 익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익산시 그럴 바에야 익산시의 공약을 그대로 가져오지 몰라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자 식품 클러스터예요. 산업군을 발전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건 국회 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의약품 그 산업군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면 핵심이 돈 아닙니다. 그 예산을 받아다가 익산에서 신청하면 그 예산을 받아다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뭐 그 시장 공약을 베낀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핵심은 앞으로 1단계가 끝났고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선정이 되면서 이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잖아요. 이걸 제대로 중견 대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투자하면 이건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익산 클러스터 1단계의 아쉬운 게 큰 기업이 뭐가 있었냐가 그 1단계를 평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제 2단계는 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뭐 베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신산업을 육성하고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에 이바지하면은
익산 발전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 확신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겠고요. 예. 그리고 저기 여기 인구 감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익산시 인구가 2017년까지는 그 30만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급작스럽게 지금까지 그거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3만이 빠져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짧은 기간 출산율 빼고 이게 익산면 한정에 대해서 익산이 왜 갑자기 2018년부터 절벽에 가깝게 인구가 빠져나간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핵심은요. 저희들 뭐 토론 과정에서도 이거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새로운 산업군을 다른 주부까지 이게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큰 산업군을 못 만든 게 좀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뿐만이 아니고요. 젊은이가 일자리가 없으면 이게 우리 뭐 50대 어르신들까지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군이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유일하게 충청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도시가 지방이 다 주는데요. 주지 않는 곳 아산, 평택 이런 지방분들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되어야지 삼성이 갔다든지 이런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 젊은 층이 먼저 오고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답을 못 냈기 때문에 인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좀 감소가 되지 않았냐. 저희들은 그렇게 좀 평가를 여쭤보는 게 2017년도까지는 30만이 그렇게 유지가 돼요. 예. 근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6년 되나요? 예. 이 시기에 어떻게 3만이 이렇게 그 전에도 우리가 그 기간에 33만에서 예. 35만, 33만, 30만, 27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 이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그 군산의 그 아파트? 대우죠. 예. 빠져나가고 예. 익산의 내수론도 준비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산업군. 그거를 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여쭤봤는데 예. 그거를 말씀 안 해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아, 네. 저는 네네. 전북 국민회도 보내셔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그 공공기관 일단에 우선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연두에 두신 공공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10% 중에 큰 기업 투자 유치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신 뭐 대기업이 있는 건지 그쪽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이제 공약인 건지 그걸 좀 설명 좀. 사실은 식품 산업 관련된 건 저 개인적으로 이번 21대 의원 하면서도 큰 대기업 제가 만나보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하면서 당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고민들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앞으로 큰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좋은 게 2단계 선정되고 그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담아서 앞으로 세일즈맨을 하겠다는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식품 관련된 기업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2단계는 상당기간 1단계가 끝나고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전국달에 모든 혁신단위 용역이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공약을 낸 이유는 아마 올 11월 정도 되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근데 정부에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큰 문제가 있으면 용역을 하지 않겠죠. 용역을 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향후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1단계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법적, 제도적 부족함을 더 보강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저는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 결과가 올 11월경에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1월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불이 꺼졌다가 부시가 살아난 거죠. 근데 조금 다행인 건 이미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우리 익산을 우선적으로 익산으로 와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우리 두 주저분이 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사활을 걸어서 좀 유치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한두 곳들은 있는데 그건 지금 조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한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 금융 쪽 관련된 이걸 하면 이 혁신도시 주변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전혀 별개의 것이면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금융이 100% 금융기관은 아닌데 일부 그거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또 혁신도시와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도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좀 타겟팅을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군들은 이미 다 뽑아놨어요. 잠시만 네네. 그럼 아까 큰 대기업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일단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 익산으로 좀 와달라.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다른 데하고 결정을 하다 이렇게 못했는데 요게 이제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 땅 문제 있잖아요. 이런